안녕하십니까. 내과 허대석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30대 초반의 여성이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명의료 결정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한국인 남편만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의료 문제 상담조차도 거부했던 환자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2년 전에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항암제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습니다. 2년 전 보건소에서 가슴 엑스레이를 검사한 후에 종격동의 종양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 후 악성 림프종으로 확진되어 규칙적으로 항암제 투약을 받아왔었던 환자였습니다. 항암제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다시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번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뒤에는 대사성 산증, 다장기 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수일 내에 임종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가슴 사진입니다. 왼쪽 폐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폐는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종양에 해당하겠습니다. 종양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퍼져서 현재는 양쪽 폐를 모두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체의 다른 장기의 기능도 점점 저하되어서 그중에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크레아틴 수치의 경우 매일매일 악화되어서 4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1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어느 선까지 연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환자에게 이야기했으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한국인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은 간암 말기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가족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환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도와서 생활하다가 결혼 이민을 위해 한국으로 왔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0대로 환자와 나이 차이가 20살 있었고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경제권을 쥐고 있었으며 자녀 없이 지금 5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아버지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 상태였고 환자와 시댁 식구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친정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었고 언니 3명은 결혼 후에 러시아에 거주하였습니다. 결혼 후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했으며 남편이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동에서도 환자를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받고 본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항암제 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로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불가능한 말기 상태로 진단하였고 곧 임종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행위를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연명 의료 계획이 필요한데 환자는 모든 것을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고 본인의 치료 계획에 대한 대화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아마도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편이나 환자 가족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진들은 이 환자의 연명의료 문제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됐던 사항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돌봄 계획,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을 수립하는 것과 환자 본인 및 가족들이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료관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여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환자는 의학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환자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사용을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므로 환자가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필요한 연명의료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환자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서 마음의 상처에 대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팀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에서 최대한 지지를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자는 상태가 나빠져서 저산소증이 악화되면서 의식을 소실하여서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을 시행한 뒤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친언니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비자 발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언니가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올 수 있는 때까지 연명의료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했더니 환자도 협조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동의하여 서명하였습니다. 혈액투석 후에 대사성 산증, 호흡곤란이 호전되면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이 없이도 호흡이 가능해지는 수준으로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의 전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환자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언니가 한국에 도착하였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며 입원 후 한 달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받지는 못하였지만은 불필요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연명의료를 통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결정했었는데 그 결정이 환자가 한국에서 받았던 인간적인 상처를 다소나마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